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9년 제2회 5과목 노동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근로 3권이라는 것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네요. 2번에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상권을 당연히 갖는다 했는데,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갖는 것이에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3번에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 했는데 그냥 주요 방위산업체 하면 안 되고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연이란 말도 옳지 않아요.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제한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예요. 않는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정확하게. 4번에 미취업 근로자에게 근로상권은 주어지지 않고요. 개별 근로자나 또는 노동조합 같은 단체 있죠. 개별 근로자 또는 그들의 단결체, 즉 단체에 해당되어져요. 미취업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상권이 주어져야죠. 보기 3번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상권 중에서도 단체 행동권만 해당된다는 거, 요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82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사람 했었죠. 이거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해당된다고 했었어요. 사회적 약자. 그래서 고령자나 장애인 했었죠. 그리고 유공자 했었어요. 유공자나 또는 보훈 대상자도 해당되겠죠. 고령인, 장애인, 유공자, 보훈 대상자,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해당된다고 했었고, 여성 근로자 2번에 있죠. 일용 근로자 있고, 기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 이런 사람들 해당된다고 했었고, 특이한 사항은 중소기업 근로자도 해당된다고 했어요. 중소기업 근로자도. 그래서 3번에 제조업 종사자, 이게 틀린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갖고 문제를 처리하시면 돼요. 83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노장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것은, 이거는 4번이 틀렸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비용은 아니다. 84번 고노장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보기 2번에 보세요. 먼저 번 한번 풀었던 문제예요. 주택 매입 자금이 아니잖아요. 주택 전세 자금 지원이고, 그리고 창업 점포 임대 자금이에요. 창업 점포 임대 자금 중요하다고 제가 했었어요. 창업 점포 임대 자금,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여기도 해당돼요. 공공근로. 그래서 정답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85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사업주는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했었대. 그 기간이 얼마냐 하면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나오네요. 단편적으로 외워주세요. 86번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 뭐냐? 노동법의 성격은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이다. 지금 1번, 2번, 3번은 근대 시민법의 원칙에 해당되고요. 실질적 대등의 원칙이 맞는 답이에요. 87번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건 잘 말이 꺼내서 부정이 나가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 신청의 수리를 원칙은 거부할 수가 없다. 원칙은 구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구인 신청의 수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사람들을 구할 거 아니에요. 구인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이랬을 때 구인 신청에 대한 그런 받아들이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거부할 수 없대.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거부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했으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인 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다. 거부할 수 있죠. 이러면은 당신의 구인 신청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구인자가 구인 조건,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조건은 밝히기가 좀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구인 신청 받을 수가 없겠죠. 세 번째, 구직자에게 제공할 선급금을 제공하지 않는, 선급금은 원래 제공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조건 받아들여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인 신청에서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대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 하면은 직업안정기관의장이 구인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은 네 가지니까 총 구인자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이 구인자가 4번이라고 하지 말고 3번이라고 할까요? 3번이 틀린 거니까.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에 이 구인 신청서를 냈는데, 이 구인 신청서를 딱 받아보니까 체불 사업자야. 이놈이 계속 월급을 밀려놓고 안 주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의 구인 신청서를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수리를 거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잘 알아두세요. 88번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보기 1번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 맞겠죠? 평균 임금이 뭐냐?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면 평균 임금이란 말이 들어갔겠어요? 평균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나눠야죠. 다시 말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이 임금의 총액을 근로자가 그 기간에 그 일한 일수로 그 기간에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그 기간에 총일수로 나눈 값이죠. 총일수로 나눈 거. 이게 평균 임금이죠. 3개월 동안에 임금된 총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하면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300만 원을 그 기간의 총수 90일로 나눠야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 맞고, 그리고 4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한 바 있었죠. 2번이 틀렸네요. 89번 고령자 고용촉진 했잖아요.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10분의 6, 제조업은 10분의 2, 좀 힘드니까 제조업은. 그리고 나머지는 100분의 3이다 한 바 있어요. 100분의 6은 운수업 또는 부동산 및 임대업, 이렇게 할 수 있었다. 100분의 6이다. 90번 사업주의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2번 보죠. 자기 사정 또는 귀책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이게 이 사람이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3번도 보세요.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고용해. 벌써 이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리고 1번도 보세요.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래요. 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일용 근로자나 또는 기간을 정한 일용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역시 안 돼요. 기간제 근로자도 역시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용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할지라도 6개월 내에 일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일용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6개월이 넘었다면 이 사람들은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상식적이죠. 법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91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확 줄여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겠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법률이에요. 그래서 출조 당시에는 4번으로 답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답이 없고 이거를 35로 고쳐놓고 답을 이렇게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92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것도 했었어요. 파견 근로자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한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3번.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원래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는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거 기업분의 중간 착취의 배제 맞아요. 중간 착취의 배제 맞고 두 번째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맞고 전차금 상계 금지 맞아요. 그 다음에 객내 근로의 금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은 4번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어요. 뭐냐면 주휴일 규정이요. 다섯 번째 주휴일 규정 주휴일 규정도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가 있냐면 해고 예고 규정도 지키셔야 돼요. 해고 예고 규정도 상시 4인 이하라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94번.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한번 했었네요.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면 안 되겠죠. 2번 직업정보 제공사의 광고물에 취업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죠. 3번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 게재하지 않고 맞죠. 4번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죠. 구인 구직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기재하고 얘네는 기재를 해야죠. 대신 자신 즉 직업정보 정보 제공 매체의 얘네 자기들의 주소나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말라고 했었죠. 먼저 문제에서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말고 구인 구직자의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는 기재를 하셔야죠. 4번이 틀렸네요. 95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번이 틀렸어요. 역시 단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는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머지 1, 2, 4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96번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근로감독관은 보기 3번 보세요. 사업장, 기숙사, 그 밖에 부속 건물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과 검사는 보기 3번과 같이 근로감독관과 검사는 사업장, 기숙사, 그 밖에 부속 건물 현장 조사할 수 있다. 보기 1번 맞는 거고 보기 2번
그런데 보기 2번 보세요. 근로감독관 얘 자체가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하게 돼. 그러면 검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근로감독관이 이거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인데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해요? 말이 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참고로 보기 3번에 이러한 조사는 근로감독관과 검사는 가능하지만 일반 사법경찰관은 안 된다. 일반 경찰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요. 반면에 근로감독관의 범죄 수사는 얘는 일반 경찰이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해두시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만 해두시면 문제 그대로 나오니까 답 맞추는 지장 없을 거예요. 97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이직일 현재 30세 미만이고 장애인이 아니래요. 이때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나왔는데 표를 외워 두셔야 돼요. 일단 피보험 기간을 나눠 볼게요. 피보험 기간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년 미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그 다음에 10년 이상 이렇게 갈라볼 수 있어요. 이게 피보험 기간이야. 그리고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됐냐면 연령이 50세 미만이냐 50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50세 미만이냐 아니면 50세 이상이냐. 50세 이상에는 참고적으로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처리를 한다. 이거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중요하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처리한다. 이랬을 때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어떻게 되냐. 외우는 거 쉬워. 일단 50세 미만을 외우시면 1년 미만일 때는 120일부터 시작돼요. 120일. 그 다음에 30일씩 올라가는 거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50세 이상은 어떻게 되냐면 1년 미만일 때는 똑같이 120일 같아요. 그 다음에 1년 이상부터 3년까지 했을 때 여기서가 달라요. 여기선 150일이죠. 여기는 180일로 껑충 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30일씩 올라가는 거야. 210, 240, 그 다음에 그래서 270으로 이렇게 끝난다.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50세 미만이냐 50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나눠진다. 1년 미만 1에서 3, 3에서 5, 5에서 10, 10년 이상 이렇게 하는데 50세 미만만 일단 외워두세요. 120부터 시작한다. 똑같이 50세 미만이나 50세 이상은 12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30 올라가. 150, 180, 210, 240. 그런데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1년에서 3년 갈 때 180일로 올라가요. 60일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0세 미만이라고 했고 5년에서 10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210일 정답은 3번이네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98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지금 사업주는 보기 1번 사업주는 만 몇 세?
문제가 빠졌네요. 원래 문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틀린 글자가 많네.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문제는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6세 이하가 아니라요. 8세 이하요. 우리나라로 학제를 따져보면 초등 2학년 이하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틀렸고 2번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2번은 틀린 게 없네요. 3번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임의 규정이잖아요.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고 복귀시켜야 한다. 강제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복귀 시켜야 한다.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법률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알아두세요. 사업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4번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가 아니라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데 금속기간에만 없고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시 한번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이거 중요한 거야.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정답 2번. 99번. 남녀 고용평등과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이거 전에 했었죠. 분기별이 아니라 연도별이라고 했었죠. 이와 같이 직업상담사 시험은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도별 1회 이상 해야 한다 라고 분기별로 그때 제가 그랬죠. 분기별로 하던 교육하다 볼 일 다 못 본다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00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었어요. 실업급여도 우리 했었죠. 실업급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었어요.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었죠. 실업급여 돈 못 벌어 양치질 못해 입냄새 쩔어 구치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뭘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광의,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했으니까 정답 틀린 것은 정리해고수당 되겠죠. 강의 들으냐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